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힘드시죠? 이 누구나 힘든 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유독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독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좀 항목을 나열할 건데, 여기서 내가 좀 몇 가지 이런 증상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내가 굉장히 예민해. 그냥 막 웅성웅성하고 막 소곤소곤하고 막 웃고 하면은 거기에 막 예민하다 못해서 막 그냥 까칠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그 억양이나 어떤 이제 뭐 한숨 소리, 표정이나 뭐 이러한 제스처, 이러한 것에 내가 즉각 반응을 하고 또 거기에 막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진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둘 이상만 모여있는 이제 그런 곳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거기에 온통 나도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니까는, 왜? 이 사람들이 내 뒷담화를, 아니면 나의 뭐안 좋은 예전에 뭐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과거의 소문이 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도 모르는 소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증상들이겠죠. 이러한 이제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쓰는 말들 중에, 아니면 자주 쓰고 싶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선배님 저 안 좋아하시죠? 아니면 저한테 불만 있으시죠? 저 싫어하시죠? 이러한 멘트를 꼭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이 심리적인 욕구가 항상 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다는 거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번 이 곳을 뛰쳐나가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이 마음. 그러다가 어느 날 옆에 있는 동료가 나한테 좀 친절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뭐 커피 한 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내가 그 의심과 불신과 불만과 이 짜증이 확 사라지는 듯 하면서 세상이 다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한테 다 잘해주고 나하고 다 친한 것 같은 이러한 감정, 이러한 기분이 갑자기 왜 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커피를 줬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그 커피 이상의 것을 막 대접하고 싶고 막 챙겨주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보태자고 하면은, 항상 이러한 집단, 이러한 이제 조직, 사회 속에서 나만 항상 외톨이인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고독한 거예요.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그리고 나 역시도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서로 관계에 껄끄러움이 항상 있고, 편치 않은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장에서 이러한 생각과 이런 감정 속에 몰두하다 보니까는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넉다운 되죠. 이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그 사람과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내가 계속 끊임없이 곱씹고 하다 보면은 이 감정이 점점점 짜증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애꿎은 가족한테 화풀이를 하거나 뭐 승질을 부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과도 관계를 못 지내다 보면은, 나는 집에서도 불편한 사람, 밖에서도 불편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나는 정말 외톨이인 이러한 신세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증상들, 여러분들 눈치채셨어요? 이러한 증상은 시민성 질환 중에 하나인 피해의식, 피해의식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증상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이상이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경증을 넘어 중증으로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러한 심리성 질환, 피해 의식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원인은, 예전에 내가 이제 그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이런 경험치들에 의한 이제 정보에 의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은 내가 나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편집성 성격 장애 그리고 피해 의식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는 지금 얼마나 힘든 사람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계시면은 나는 점점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극에도 거대하게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온 신경이 이러한 자극 속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나는 항상 기진맥진하고, 심지어는 무력한 사람, 어쩔 때는 번아웃이 돼버리는 경우들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타인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결정해 버리는 이러한 편협된 사고를 갖는 사람, 왜곡된 사고로 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편협된 사고나 왜곡된 사고의 이 베이스는 무엇이냐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편협되거나 아니면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로 점점점 발전해 가는 거. 그러면 이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내가 늘상 느끼는 이 감정 중에 대표적인 건 뭘까요? 불안이죠, 불안. 이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극도의 두려움도 항상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조그만 거에도 굉장히 불같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극도의 민감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미쳐가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이제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으면은 없는 것도 있다고, 확인되지도 않은 것도 맞다고 어느 순간에는 망상으로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 필요한 이성적인 사고가 점점점 희미해지면서 왜곡된 사고로 인해서 모든 상황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은 여기에는 항상 어긋남, 그릇됨, 그리고 불편함이 공존하는 사고로 바뀌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은 나하고 적대의 관계이고 나를 싫어하고 그리고 나를 불편해하고 오로지 나 혼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고독하고 외롭고 모든 것을 또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냥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씁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눈치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남들의 의식, 남들의 그 눈치 속에 나는 항상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는 온통 타인과 그 외부 환경에 나는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제 정말 써야 될 곳에 필요한 에너지마저도 나는 다 방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나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가 또 자책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원래 이렇지, 누구 탓을 하거나 내 탓을 하거나 하면서 나를 굉장히 질책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이러한 질책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 자괴감이 오고 삶에 대한 무의미, 삶에 대한 이런 허망함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내 흉을 보고 내 소문을 퍼뜨리고 나한테만 저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피해 의식적인 사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도 없는, 심하면 심했지 이것을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증상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해결책도 한번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집중해서 알아보면 좋겠죠.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어요. 그리고 고생하셨고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이 피해의식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데, 제가 이것을 혼생, 혼판, 혼결이라고 가끔 상담할 때에도 좀 쓰는 이 줄임말이기는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도 내가 도저히 도움을 받거나 이 영상만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다 할 때에는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중증에 가까운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시고 수용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전문기관 아니면은 좋은 상담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우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심의성 질환 중에 피해의식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에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 생각에 우리는 결론이 없어요. 이 생각은 점점점 더 부풀어 나고 있는 사실은 요만큼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조금 인상을 찌푸린 것 뿐인데 나중에는 저 사람이 나를 모독하고 그리고 나를 험담하면서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한들 있는 상황이 더 공격하고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맹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오거나 이미 의미 부여를 했어. 하지만 내가 좀 인지를 하고 있다면은 멈추셔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그 의미 부여한들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오면서 곱씹으려고 할 때에는 차라리 생각을 전환하거나 여러분들이 이것도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좀 가까운 친구들,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지인들과 가벼운 농담 아니면은 좀 만남의 횟수를 늘려가면서 내가 나에게 집착하는 혼생, 혼판, 혼결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줄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몰두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 집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자기 집중을 통해서 나는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민성 질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 외부 상황과 외부 환경과 그리고 외부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는 집중할 시간이 단 1분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에 쌓이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가 나를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허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나의 생각이 나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허상이나 자아가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를 더 컨트롤하기 힘든 그리고 내가 나를 거부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이나 아니면 타인에게 집착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조금씩 시간을 더 투자하고 몰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또 생각이 많은 그거 곱씹고 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은 정적인 움직임보다는 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내 육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마음도 환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더라도 걷는 것보다는 달리기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좀 근력 운동도 해보시는 거. 이런 식으로 내 몸에 그리고 내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점점점 늘려가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세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는 거 아니면은 이참에 내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공부를 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내 삶에 내가 자꾸 시간을 들이고 집중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환경과 이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사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자.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제3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시거나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 저 봐. 저 사람이 저렇게 쳐다보는 게 나를 지금 언짢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아니면 나의 가족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는 또 멀쩡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야, 그거 너가 착각하는 거야. 너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야, 그 사람이 뭐 너만 생각하고 있겠냐? 그 사람이 그냥 그날 기분이 안 좋았나 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너무 힘들어하고 여기서 내가 생각을 끊지 못하고 계속 고속질주한다라고 할 때에는 잠시 멈춰서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야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는 한두 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것들은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두 번 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장기에 걸쳐서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이제 피의식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한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로 베이스가 쫙 깔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 어떠한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도 부정적인 사고로 그 상황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바꾸는 시간도 우리한테는 필요하겠죠. 연습이. 나에게 행복한 나에게 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나한테 집중하고 나에게 주는 것이 어색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족하고 함께 하루에 하나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마니의 하루 중 5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어쩌면은 이렇게 피해의식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생각이 다 옳다, 다 맞다, 내 생각이 확실하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은 나 혼자만이 만든 확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나는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직장 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분명히 힘들고 고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 스스로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나는 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지옥을 내 삶의 천국을 주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 좋은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